그래서 남편과 아이 셋을 두고 그 죄수를 찾아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살인범입니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루스의 북살롱입니다. 1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위에도 나가지 않고 뭔가를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위는 민주화 시위나 반정부 시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위? 다 허세다. 이걸 처음 보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겪었고 그 붕괴를 겪었고 그 다음 자본주의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이 깨지는 걸 본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면 어느 순간 변화를 믿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완전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강한 국가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역사적인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직후 러시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범죄는 늘어나고 국가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밤에 나가는 게 무서웠다. 경찰도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 있던 나라가 사라졌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이건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삶의 기준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유는 기회가 아니라 불안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자유가 왔더니 질서가 무너졌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자유보다 질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국가를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 질서를 회복하겠다. 이 메시지가 먹힌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기대보다 질서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인터뷰가 나옵니다. 연금이 $100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TV에서는 부자들의 삶이 계속 나옵니다. 수영장이 있는 집, 화려한 요트, 끝없이 차려진 음식, 정원사, 요리사, 마치 왕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이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게를 박물관처럼 돌아다닌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유는 생겼는데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싫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적어도 비슷했던 시절을.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 중 하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꿈속에서 어떤 남자의 얼굴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있던 죄수와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과 아이 셋을 두고 그 죄수를 찾아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살인범입니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낭만, 어떤 확신,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현실보다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 그런데 이 선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이 여자는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떠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도 비슷했던 것 아닐까요? 자유, 변화, 새로운 삶, 굉장히 강한 기대와 낭만. 그런데 현실은 그걸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하나의 결론보다 하나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곧바로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먼저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냉소하는 사람, 질서를 원하는 사람,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 그리고 낭만을 쫓는 사람, 그리고 그중 일부가 결국 사회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느 날 크게 바뀐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책은 답을 주진 않지만 평소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브루스의 북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